배우 김용림은 60년간 연기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연기 생활 자체가 한국 TV 드라마의 역사가 되고 있는 국민 엄마이자 국민 시어머니로 단 한순간도 드라마를 떠난 적이 없었죠. 어느 세부턴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스타들의 삶을 관찰하는 예능들이 늘어나면서 그녀의 과거가 재조명되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김용림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얘기하는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었지만 출연을 안 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요. 제가 딸이라 결혼하면서 출가 여인이 됐고 게다가 외아들한테 시집을 갔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저랑 남편은 일을 하느라 밖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녹주발에 밥을 퍼서 아랫목에 묻어두셨다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밥도 푸시나 멀리서 보다가 어렵게 사보인 어멈 밥은 안 푸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밥통에 펐잖아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픈 순간이었다고 해요. 똑같이 나가서 일하는데 며느리 밥도 같이 퍼서 묻어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때 저한테 말씀을 안 하고 집에 한동안 안 오시더니 나중에 병환이 들어서 아프실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딸 사는 집에 한 번만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는 김용림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은 함께 가슴 아파했는데요. 김용림은 고부 갈등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던 것일까요? 탤런트 겸 영화배우 김용림은 1940년 3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출신으로 1961년 KBS 공채 성우 1기로 데뷔했습니다. 1969년에는 MBC 드라마의 연기자로 특채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김용림은 서울의 부잣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는 별다른 고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에게 엄마란 존재는 남편과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 집에서 살림만 하는 현모양처를 뜻했어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요. 무더운 여름에도 한복을 입고 버선을 항상 신으셨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엄마는 천상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한량이었죠. 엄마가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가 첩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뒤 2년 만에 첩을 얻은 것이에요. 옛날에는 남자가 돈 좀 있으면 첩을 많이 데리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무려 첩을 7분을 두었다고 하더군요. 전 그걸 몰랐고 나이 들고 난 뒤 알았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모가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사실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에게 배다른 형제자매가 없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첩과 함께 계신 것도 보고 사셨는데 그래도 늘 아버지가 옷 갈아입으러 본채로 오실 때 가재수건에 잣을 싸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장을 닦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잣기름으로 닦았던 3층 화류장은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오빠들은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말리지만 제가 그걸 닦으면서 엄마를 생각하곤 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후 김용림은 1961년 KBS 성우가 되었고 4년 뒤인 1965년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방송 시스템이 많이 낙후되어서 때때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간미가 살아있었고 촬영장 분위기도 많이 훈훈했어요. 요즘은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인터넷에 시청자들의 신랄한 평가가 그대로 올라오니 촬영장부터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거든요. 그리고 김용림은 성우 3년 선배인 남희루와 가깝게 됩니다. 성우 출신 탤런트 남희루는 1938년 5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로 1959년 KBS 공채 1기 성우로 데뷔했습니다. 1969년 MBC 탤런트 공채 1기로 데뷔했죠. 사실 사내 연애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서로 모른 척했어요. 그때는 촬영 끝나면 명동 가서 데이트하고 그랬는데 남편 남희루와 5년 연애하는 동안 손만 잡았죠. 당시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데이트는 주로 남산과 명동을 오가며 해서 신혼여행을 부산 해운대로 왔는데 연애할 때 손만 잡았기 때문에 신혼여행지에서 그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남편의 프로포즈가 단 한마디였어요. 어젯밤 달을 봤냐? 난 당신을 한참 생각했다. 지금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소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김용림 남희루는 아들 남성진과 딸 한 명을 낳게 됩니다. 남희루 김용림 아들 남성진이 여배우 김지영과 결혼하게 되면서 연예인 집안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 남희루가 종갓집 장손이자 외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김용림의 시집살이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종갓집 장손이자 외아들의 아내 자리는 정말 쉽지가 않죠.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시집살이를 당했습니다. 제가 부잣집 막내딸이자 TV스타였기에 부엌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셨지만 그 이상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첫째 딸을 낳고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이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뒤에도 남편과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배우로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집에서는 시부모님 때문에 싸우지 못했고 자동차 안에서는 기사 때문에 못 싸웠고
또 다방에서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봐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친정 엄마 산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죠. 시어머니가 절 심하게 대한 날이면 남편이 저를 붙잡고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담벼락을 가리키면서 이게 우리 엄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욕을 해라 라고 했죠. 사실 아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기에 그 말을 듣고 정말 감격했어요. 그래서 담벼락에 대고 30분 동안 욕을 하니까 다행히 속은 후련해지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못 살았을 거세요. 그렇게 30분이 지나니 그동안 담배만 피던 남편이 이제 그만해라 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분명하게 행동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줬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자빠지시는 거예요. 한 번은 식칼을 놓고 저에게 사생결단을 내자고도 하셨어요. 당신에게는 아들이 최고였는데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시어머니는 착한 아들이 저를 만나서 저렇게 됐다는 원망을 저에게 하셨어요. 딸 양육권까지 고민할 정도로 이혼 생각이 확고했는데 그 일주일이 현재까지 이어졌어요. 아마 남편이 없었다면 진작에 이혼했을 것이에요. 사실 고부 갈등이 있더라도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되죠. 남편의 행동이 중요하지 시어머니나 시누이 등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댁이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제3자일 뿐 제가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남편 덕분이었어요. 김용님 시어머니가 식칼을 꺼내놓고 사생결단을 내자고 말했더라. 그만큼 아들을 귀하게 여겼고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배신감이 컸던 것 같네요. 김용님의 시집살이가 무척 고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용님 남이루 부부는 5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들 부부 사이에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남편이 사실 집안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젊어서 말도 일절 안 했죠. 물론 그때는 그런 과묵함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도 너무 재미가 없고 집안에서 남편이 소리내어 웃지도 않아요.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봐도 남막 웃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는 인기가 짱이에요. 후배들 역시 선생님은 남편 덕분에 재미있으시겠어요 라고 참 많이 해요. 집안에서는 너무 재미없는데 다들 그렇게 말해서 후배들이 나에게 남편분이 너무 좋으시죠? 라고 하면 내가 한번 같이 살아봐라 라고 말하죠. 남편이 밖에서 재미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도 즐겁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또한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옷은 정말 많은데 늘상 같은 옷만 입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그래도 명색이 배우인데 양복에 행커치프 하나 달아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배우는 사람 아니냐? 라고 화를 버럭 내더군요. 또 한 번은 더운 여름날 남편이 목까지 셔츠 단추를 채운 모습이 너무 더워 보여서 단추 2개를 풀어줬더니 남편이 당신은 불량기가 있어 라고 했어요. 전 아침 스케줄이 있어도 항상 남편의 아침 식사를 챙겨줘요. 그런데 남편이 음식에 질렸는지 먹기 싫은데 왜 식사를 차렸어? 라고 하더군요. 다른 남편들은 아침을 안 챙겨줘서 난린데 저희 남편은 식사를 직접 챙겨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 해요. 이처럼 김용님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좀 있네요. 물론 살아가면서 생기는 자잘한 불만들이긴 하죠. 그의 남이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내 김용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느 토크쇼에서 다시 태어나면 아내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다시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내가 거부하네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내 김용님을 만난 거예요. 빚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남이루 역시 김용님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참고로 김용님 남이루 부부가 부부싸움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싸우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더 존댓말을 쓰죠. 사실 부부싸움을 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그냥 반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되도록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수단 혹은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김용님 남이루처럼 부부싸움을 할 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남이루와 김용님 부부는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문화가 생소했던 1999년 남이루가 먼저 생명나눔을 알게 되었고 시신기증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향으로 김용님 역시 시신기증과 각막기증을 등록한 상태이죠. 인연으로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장기기증 실천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제 행동이 특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장기기증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 부부가 참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